네,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감과 기대감이 혼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콩의 현지 연결해서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님 저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간밤에 지표들을 좀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가장 주요하게 보는 PC 물가 지표와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잘 잡아왔던 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 공들여 내려놨던 물가 원상복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현재 사실인 것 같고요. 우선 나왔던 데이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치가 한 2.8%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속보치와 비슷하고 뭐 확정치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분기 3.0%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견조한 이제 미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말고 이제 물가 중에서 PC,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어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전년비 2.3% 오르고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2.8%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예상치하고는 부합을 하지만 반대로 사실 이제 그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월 대비 조금은 높아진 수치예요. 특히 이제 근원 PC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난달에 2.7%였던 게 이번에 2.8%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전해주셨는데, 뭐,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1%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트럼프가 관세를 시작할 경우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현재는 이제 법적인 지위가 대통령 당선인이죠. 아직 대통령은 아니고, 1월 아마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제 수행을 할 텐데 하자마자 지금 관세를 여기저기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그 금리 전망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 내년도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라고 하면 지금 한 4% 정도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75% 기준금리에서 3단계만 떨어진다라는 예상이고 사실 이게 한 달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면 2% 후반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일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전망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좋지 않았던 데이터 중에 혹은 많이 이제 주식시장에 좋지 않았을 때 많이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 이제 higher for longer라고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같은 이야기로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질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또 악몽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지금 전 세계 증시의 긴장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들여서 내려놨던 물가 다시 오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인플레 확대 우려감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그 새 지명자, 그 재무장관 그 지명자가, 스커트 지명자가 트럼프의 과한 액션을 좀 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섹터별의 영향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유럽의 자동차주는 급락을 했고, 또 미국의 뭐 GM도 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자동차주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제 오후에는 긴급 대책회의까지 소집하는 모습이었는데 전 세계 그 자동차주의 그 타격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좀 뛰어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예상했던 거는 중국발 관세는 부과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조금 우려감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 섹터로만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럽도 사실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사실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닛산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국내 그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관세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자동차 생산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뭐 부품이 사실 국경을 한 번만 넘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사실 국경을 넘나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산 비용의 증가 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이제 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관세가 적용되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이제 그 판매 가격이 사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지금 사실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울프 리서치 같은 쪽에서는 지금 연간 100만 대 가량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전 세계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뭐 완성차 기준으로 100만 대 가량의 수요면 사실 상당한 수치의 수요 혹은 생산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가격은 사실 오르고 수요는 줄어드는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케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에서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실적 역시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GM의 주당 순이익은 한 20% 가까이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이제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 폭탄이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트럼프가 집권 초기 특히 이제 한 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첫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식의 이제 관세들을 구체적으로 부과하게 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무장관 이제 내정자 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 관세 정책에 먼저 얘기를 한 거 우리가 이제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GM을 비롯한 본인들도 재발등을 찍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 재발등을 찍나라는 부분은 자동차뿐 아니라 바로 이 반도체 종목,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도체법, 이 칩스법 전면 재검토도 미국의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을 놓고 지금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정권 이양 단계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요. 일단 삼성과 SK는 보조금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나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식의 그 경제 정책의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형태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히 정권 이양기에 발생하는 이런 이제 그 줄다리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번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약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로 이제 그 삭감이 되면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지금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이크로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의 보조금 규모가 있는데 특히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약 한 9조 원 정도 돼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 규모가. SK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상당 부분 작은 한 6천 한 2,300억 원 정도의 지금 보조금이 이제 원래 받을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 보조금이 아직 지급되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지금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칩스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뭐 정말 나쁜 거래다.
보조금을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그 보조금의 규모를 훨씬 더 크게 기대했던 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악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계획했던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 일정조차도 사실 지금 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사실 경영 기획을 짜야 되는 이제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 경영진들에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사실 이제 그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혁신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보호 정책 혹은 자구 우선 정책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 EU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핵심 기술을 지금 EU 기업에 이양을 해라라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사실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이제 훨씬 더 좁게 재편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트럼프 그 당선자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 10달러도 아니고 10센트도 줄 필요도 없다. 아, 예. 네. 삼성전자, SK뿐 아니라 자국의 반도체 기업까지 지금 타격.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장을 세우고 그 투자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 긴장감과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 지켜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법에 대해서요.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거는 이제 그럼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현재 뭐 나온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칩스법에서 그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컸던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9조 원 가까운 규모의 지금 보조금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10센트도 줄 수 다라고 하면 9조 원 규모로 받기로 예정되었던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태가 되고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큰 규모긴 하지만 한 6,200~300억 원 정도의 반도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 타격 규모는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봐야 되는 거는 그럼 한국 정부가 이러한 지금 상대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서 어떤 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조금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해당 기업의 본사가 있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가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 정부 에서도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군요. 그렇습니다. 참 트럼프 2기의 그 인선들의 입김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머스크가 얘기한 소식으로 방산주가 좀 네.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방산주에 대해서 머스크 한마디에 대거 하락, 방위비 삭감 준비하는 머스크로 인해 방산주는 울고. 근데 다행히 또 드론주는 좀 웃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영향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도지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코인 이름과 똑같은데 이제 미국의 효율성 이제 개선 부서에서 지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감히 트럼프의 생각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우선은 정부 지출이 큰 이제 부문부터 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방부의 지출 규모가 큰데 지금 대놓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F-35 최신형 이제 미국의 전투기인데 트럼프의 이야기로는 아니 이거를 사람이 굳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더 간편하게 생산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한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
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방산주였던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시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타격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 그 하락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역시도 사실 지금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방산주는 사실 좀 많이 빠졌고 드론주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총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드론 관련보다는 방산주가 훨씬 더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전략은 오늘 좀 간단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지금 저희 AI가 보고 있는 전략은 지금 올 연말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주식 투자는 유효하다. 100% 지금 주식 시장에 자금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채권 2년, 10년 스프레드예요. 그래서 계속 역전 현상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본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오늘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는 급락 위험 자체는 아직은 크지 않다라는 정도로 AI가 현재 전망하고 있다는 걸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지금 전략하고 있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오기석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